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실버 IT 우리마을 이야기 시간입니다. 추석이 지났는데도 더위는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릉에 있는 흥천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필가 송정자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송정자입니다. 네. 흥천사는 성북구 정릉에 있는 절로 조선 왕조의 개혁군주인 태조 이성계가 지은 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연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 태조 이성계 그 계비인 신덕 왕후가 돌아가시고요. 그 태조는 사대문 안에 정릉을 조성을 하였는데요. 그 옆에다 이제 부인의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흥천사라는 사찰을 손수지휘하고 또 오래도록 그 건립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었다고 해요. 네, 네. 그 흥천사는 조선 왕조의 흥망성쇠와 맥을 같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한글 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 신미대사와 세종대왕 그리고 그 흥선대원군과 영친왕에 이르기까지 그 흥천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조선 왕조의 그 관계 속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신덕 왕후를 증오하다시피 했던 태종은 1403년 즉위한 뒤 사찰에 딸린 그 노비 수를 줄이고 태종 8년인 1408년에 절 건물 170여 칸을 그 뜯어서 명나라 객신들이 쓰는 태평관을 짓는 데 사용했다고 하지요. 그 태종은 아버지를 왕으로 추대함에 있어서 아주 1등 공신이었잖아요. 근데 그 신덕 왕후의 소생인 그 어린 이복 동생을 세자로 앉혔으니 그 신덕 왕후에 대한 증오가 아주 대단했겠죠. 네. 그리고 연산군 10년 그 12월에는 화재가 발생해서 그 절이 완전히 불타서 폐허가 됐다고 해요. 네. 그 이후에 그 1794년 정조 18년에 정조의 명으로 현 위치의 그 성북구 도남동 지역에 신흥사라는 절을 그 지었다고 복구했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고종 때 다시 흥천사라는 이름의 절로 되돌렸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러고 보면 그 흥천사의 운명이 네. 참 기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사대문 안에 그 유일한 사찰이었던 그 권세를 누리다가 또 유교적 그 이도의 올로기로 인해서 100년도 못 견디고 화재로 또 사라졌다가 또 다시 복원을 거듭했으니까요. 네. 그 한글 창제의 초석이 된 곳이 바로 흥천사이고 불교 경전과 유가의 경전을 만 백성이 읽고 가슴 깊이 담아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분이 바로 세종대왕과 신미대사였다고 합니다. 네, 도성 안에 있었던 유일한 대가람의 사찰이었죠. 네. 그 신덕왕후와 이성계가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 태조 이성계가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목이 말라 우물가를 찾아갔다고 하지요. 네, 재미있는 일화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요. 바가지에 물을 떠서 이렇게 버들잎을 한 움큼 띄워서 이성계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급히 물을 마시다 보면 체한다는 이제 말도 함께 했는데요. 그 그녀의 지혜로움에 반했다고 그렇게 전해 옵니다. 네. 지금도 그 정릉에서는 매년 버들잎 축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분이 바로 훗날 이성계의 둘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가 되지요. 네네. 네. 미모와 그 지덕까지 겸비를 했으니 지방까지 또 개성의 검문 세족이었으니 아마도 그때부터 이성계가 강씨를 부인으로 맞이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는데요. 이성계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는 아주 지략을 펼치고 각별한 그 정치적 동지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이성계가 신덕왕후 강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셨나 봅니다. 네, 그 대단한 로맨스 부부가 아니었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고려 시대죠. 고향에서 결혼한 부인인 향처가 있었고요. 네. 서울에는 또 서울에서 얻는 새 부인인 경처를 두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 향처인 한씨 부인이 태조가 그 즉위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 강씨에 대한 사랑이 더욱 극진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 돌아가시고 난 후에 흥천사에서는 범종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왕이 수절을 들지 않으셨다는 내용이 실록에 실려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만큼 이제 부인을 향한 그 애틋함과 사랑이 담겨 있는 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왕후의 능에 제를 올리는 그 흥천사의 그 종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침소에 들었다고 합니다. 네. 또 특히 그 절을 지을 당시에 태조 7년쯤 됐죠. 임금이 조에는 보지 않고 흥천사에 거동하여 건축만 시찰한다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있다고 해요. 태조는 그 경복궁에서 신덕 왕후의 릉이 바라다 보이게요. 경복궁 지척에다가 신덕 왕후와 자신이 묻힐 자리인 정릉을 짓고 거기다가 금빛을 입힌 흥천사를 지었죠. 최초의 그 정릉이 있던 곳은 지금의 정동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방은 주 불전인 극락보전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조선 후기 주로 큰 절 왕실 수행과 공양, 법회 등 다양한 활동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복합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흥천사 대방은 고종 2년에 흥선대원군의 이제 지원을 받아 절을 중창할 당시에 중수가 되었어요. 신도들이 숙식하고 이제 수행하는 공간으로 처음에는 사용할 목적과 그 스님들의 생활 공간인 요사체도 함께 건립을 하면서 그 이름을 창건 당시에 흥천사로 다시 되돌렸다고 전해집니다. 네. 흥천사라는 한문 현판이 나란히 있던데 보셨죠? 네, 아주 멋있었죠. 네. 그 글씨는 흥선대원군이 직접 쓴 이제 글씨체인데요. 순조를 거쳐서 대원군이 다시 크게 지으면서 그 흥천사라고 짓고 다시 또 손수 글씨를 써서 현판을 거니까 비로소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는 영친왕이 5살 때 흥천사에 와서 쓴 글씨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네. 그 왕실에서 아주 많은 지원을 그 흥천사에다 했는데요. 순원 왕기비가 그 마지막 황태자 영왕을 낳고 이 절에다가 아주 대시주를 했다고 해요. 대한제국 그 광무 3년에 예전처럼 다시 원찰로 삼고 어린 영친왕이 금을 그 먹인 글씨를 네. 쓴 현판을 극락보전 왼쪽에 걸었다고 합니다. 네. 그 흥천사는 왕조의 번영을 기원하는 고찰이었으나 현재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개방한 사찰이라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날씨 선선해지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길이 아주 좋은데요. 흥천사 그 위쪽 계룡 옆으로도 둘레길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네. 도남동에서 그 정릉으로 이어지는 그 산책로를 24시간 개방하였다고 하는데 하루에 1000여 명 이상이 걷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이 절에 들렸다가 그 산책로를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네. 네. 흥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북구 정릉에 있는 흥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송정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한 흥천사는 예전에 신흥사였다가 고종 때 다시 흥천사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성북실버 IT 우리마을 이야기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